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S클래스예요. 네, 요 키를 한번 보시면 요 키 제가 아까 전에 맞춰놓은 시트 포지션 그대로 잡혔고요. S580 가솔린 모델입니다. 8기통 가솔린 모델이라서 굉장히 정숙하네. 이게 시동만 걸렸을 때는 제가 지금 GLS 580을 가지고 있고 기존 S350D를 가지고 있고 그 전에 7 시리즈만 4대를 탔던 사람인데요. 이 차량이 그 정차 중에는 엔진 소리를 일부러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건 아니고 우 하고 뭔가 엄청난 엔진이 달려있다 뭐 이런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굉장히 절제된 느낌입니다. GLS의 580 같은 경우에는 정차 중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는 오히려 소리가 좀 이렇게 미국 차처럼 막 웅웅 하는 느낌인데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자, S580이 여기 공간은 많지가 않네. 기존 모델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랑 전체적으로 한번 쑥 살펴볼 건데요. 처음 S클래스를 접하는 오너 입장이나 아니면은 S클래스를 탔던 사람, 7시리즈에서 넘어온 사람 뭐 이런 각각의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게 간접 조명이 아니라 이제 직접 조명이 됐네요. 굉장히 멋있고요. 시트를 조작하는 스위치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헤드레스트부터 해갖고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거의 즉각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터치로 진짜 손만 갖다 댔을 때는 작동이 되면 안 되죠. 일반 스위치 누르듯이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 최첨단의 차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윈도우를 내려보면 이중 접합 유리가 굉장히 특이하게 눈에 탁 띄게 되어 있고, 이 도어 캐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되고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에 있는 그 부품하고 도어 트림의 부품이 단차가 진짜 예술로 맞춰놨습니다. 자, 드라이브를 놓고 설정 들어가서 보조장치 이거 말고 서스펜션 올리는 게 어디더라? 차 이거 올리는 게 어디 있죠? 쇼바? 차량 레벨 여기 있다. 차량 레벨 높이기. 그치, S클래스는 이런 느낌이죠. 출발할 때 느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여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여있는 상태라서 천천히 이렇게 지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레벨을 높일 수가 있어요. 다시 서스펜션을 낮춰주고 차량 하강 중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승차감 모드, 자 컴포트 모드로 일단 주행을 하는데요. S580 같은 경우에는 그 리어 엑셀이라 그래가지고 뒷바퀴 조향각이 10도 정도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초기 모델에 그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이 있었죠. 근데 이 차량은 그 리어 엑셀 옵션이 빠진 모델인데 뒷바퀴가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속도를 완전 낮춰둔 상태에서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조향이 되는 게 보여집니다. 4.5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뒷바퀴 조향이 된다고 합니다. S580은 S400D나 S500에서는 안 되고요. AMG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어 엑셀 옵션을 넣어야지만 4.5도 뒷바퀴 조향이 되는 거고, S58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5도 뒷바퀴 조향이 있는데 리어 엑셀 옵션을 추가를 하면 10도까지 그 각도가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이런 식으로 해보면 그 리어 엑셀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냥 약간 S클래스 560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 그런 느낌 정도인데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는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하고 야, 이 승차감이 미쳤습니다. S560 W222 모델하고 지금 W223 S580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네요. 그냥 웬만한 그 노면이 안 좋은 길에서는 아예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안 좋은 길로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제 몸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보시면 아시는 거니까 쿵쿵. 자, 이렇게 야간 모습이 되는데, 와, 이게 밤에 장난이 아니구나. 사이드 미러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막 엄청 꼴보기 싫게 비춰지진 않고요. 어우, 야간 모습에서는 장난이 아니네. 자, 여기가 노면이 안 좋은 길인데 차량의 주행 모드는 지금 컴포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 길이 이럴 수가 있나? 카메라 흔들리는 거나 제 몸을 보시면 진짜 거의 느낌이 안 나고요. 원래 이 길에서는 그 타이어 노면 소음이 되게 듣기 싫게 막 그그그그그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진짜 그 8기통 사운드지. 지금 여기가 재개발 예정지라 갖고 도로 상태가 진짜 최악의 상태인데 이런 정도 느낌. 근데 크게 쿵쿵 할 때는 뭔가 기존 S클래스랑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자잘한 그 진동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 모델이랑 이 모델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야, 이게 혁신적으로 변경이 된 거냐 아니면 페이스리프트 수준이냐, 이거를 봤을 때 엔진도 막 엄청나게 바뀐 게 아니고 차량의 기본 옵션이나 전체적인 게 막 엄청 바뀌진 않고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뀐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굉장히 다르네요. 그리고 이게 그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 시트가 질감이 송아지 가죽 마냥 굉장히 맨질맨질하고 지금 나파 가죽이 사용된 차량 중에는 가죽 질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이거는 BMW에 들어가는 최고급 가죽이 메리노 가죽이잖아요. 양가죽. 그 가죽이랑 비교를 해도 이게 진짜 되게 좋아 보이네. 관리를 좀 하면서 아껴서 타야 되는 가죽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 이 미쳤구나. 와, 여기가 노면이 진짜 안 좋은 길이고 S클래스 구형 모델도 여기서는 되게 심한 길인데 승차감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네. 많이 튀진 않네. 그리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조작할 때 굉장히 부드럽다 보니까 운전자가 운전 실력이 한껏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가 이 쿠션이 들어가 있죠. 이게 보통 애프터마켓에서 주문하는 뭐 3, 4만 원짜리랑은 느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느낌인데 S580에만 기본이고요. S500 이하 모델에는 요게 없고 그냥 요 쿠션입니다. 설치도 안 돼요. 여기 홈을 아예 막아놔가지고. 크락션 소리가 기존 S클래스보다 방음 처리가 훨씬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요. 제가 이 S클래스 신형을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시트 포지션입니다. 꽤나 누워서 앉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타고 있는데 그 방석 부분이 이게 좌우 폭으로 보면 기존 S클래스보다 좀 좁아진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시트가 뭔가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앞뒤 그 길이가 신형이 훨씬 넓고요. 뭐 방지턱 뭐 이렇게 느낌이 좋아. 훨씬 넓다 보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요 방지턱 차이 많이 난다. 어쨌든 키가 큰 사람들이 신형 S클래스의 시트 포지션에 진짜 만족할 거예요. 세단으로 나오는 차 중에 가장 누워서 탈 수 있는 그런 그런 차량이고, 야, 이 똑같은 S580이랑 제가 GLS580 같은 엔진을 갖고 있는데 느낌 차이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네. 다시 정차. 시동이 꺼졌네요. 와, 시동 걸리는 느낌이 아예 없네. 하나 둘 셋. 컴포트 모드입니다. 하나 둘 셋. 와, 펀치력 장난 아니다. 오, 장난 아니네. 1단, 2단, 3단의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거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 플러스 한번 가보죠. 스포츠 플러스. 하나 둘 셋. 처음 펀치력이 더 세네.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세요. 다시 컴포트. 처음엔 굉장히 세다가 한 3단째부터는 출력이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오히려 S560, 지금의 전 모델을 타시던 분이 S580을 타서 풀가속을 해보면 S560이 좀 더 날것의 느낌이 납니다. 더 빠른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반인이 기준을 할 때는. 근데 그 느낌 차이는 차량의 기본 방음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방음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기존 S클래스에 풀방음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노면에서 들려지는 소리보다 풍절음이 더 크게 세팅이 됐습니다. 기본 벤츠의 소음 세팅 자체가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좀 경쾌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주행할 때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양 사이드 커브길을 돌 때도 웬만한 스포츠성을 갖고 있는 차량만큼 돌아요. 얘가 컴포트한 승차감을 제공하면서도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AMG GT 4도어의 43, 그런 차량이랑 이 커브 도는 거를 비교를 해봐도 이게 컴포트 모드인데 안 될 것 같으면서 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됩니다. 그냥 되고,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커브길을 좀 한 번 정도 세게 해보면, 방금 스포츠로 이렇게 밟으면서 변경을 하니까 약간 좀 튀는 느낌이 있네요. 원래 벤츠 미션 자체가 1, 2단에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튀는 증상이 있는데 이제 익숙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이게 솔직히 롱휠 베이스 모델이고 최신형의 S클래스인데 젊은 사람들의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야, 방지턱 스포츠 모드에서 이 정도야? 커브길 돌 때도 그렇고 이 차량에서 넘쳐나는 힘과 이 방지턱, 야, 이 속도에서 이거는 장난이 없네요. 진짜 그냥 지금 정도 타본 느낌으로 보면, 차를 한 대를 가지고선 S클래스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요 8기통 S580의 질감을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를 뭐 6대, 7대 아니면 뭐 2대, 세대 이렇게 여러 대 가지고 계시는 분은 세단에서는 이 차를 S500이든 S580이든 한 대는 무조건 보유해야 돼. 그럴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SUV에서는 제동도 엄청 좋네. 제동도 어마어마하네요. 고속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시멘트길인데 스포츠 모드에서 이 정도로 걸러주네요. 이게 기존 S는 안 그런데. 스포츠 모드입니다. 와, 이 8기통 사운드 죽여주네요. 이거는 엔진 사운드를 세팅을 했네, 벤츠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적으로 조용하게 해놓다기보다는 스포츠를 놨을 때 그 진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딱 적당한 중음역대예요. 이게 똑같은 엔진을 갖고 있는 GLS 580에서는 미국 SUV의 느낌을 이렇게 주면서 약간 그 어떤 타겟인지 딱 빤히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S580에서는 젊은 오너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급 세단, 럭셔리 세단 뭐 이런 거에 젊은 사람들을 좀 참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S클래스를 선택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세팅 자체도 젊은 사람들도 선호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 버렸네요. W222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S560이 됐던 S450이 됐든 뭐 어떤 차를 타도 너무 막 물 위에 떠다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7 시리즈를 타시던 분이 S클래스를 탔을 때 멀미하는 증상을 갖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7 시리즈를 타시던 분께서 이 S클래스를 시승을 하시면 아마 바로 계약서를 쓸 것 같습니다. 7 시리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행 능력으로 고평가를 받는 BMW인데, 그 주행 능력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S580으로 왔는데 BM이랑 비교해서 떨어질 게 없어요. 전혀 한 군데도 떨어질 게 없고, 가속하는 느낌, 제동하는 느낌, 승차감, 왔다 갔다, 그리고 무리를 떠다니는 느낌이 확실히 전 모델보다는 훨씬 잘 제어가 되다 보니까 아무 고민 없이 계약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차량을 주행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요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 거는 BMW가 훨씬 편합니다.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워서
적응하려면 공부를 진짜 한 이틀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선 좀 최첨단 차량이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S클래스 확실히 신형이 끝판이네 요런 느낌이 납니다. 7 시리즈의 풀체인지 신형 모델이 내년 하반기 2022년 한 10월 정도 되면 국내에서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S클래스가 완전 이 시장을 올킬을 할 것 같고요. S클래스의 500 모델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8기통 세팅이 이 정도면 6기통 가솔린 세팅은 이거보다 오히려 더 재밌게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AMG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야, 이거는 S클래스 리뷰라고 하면 진짜 편안하게 그냥 정숙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리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재밌어요. 차가 벤츠에서 이렇게 세단이 재미있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는 E클래스가 약간 그 느낌이 기존 모델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운전의 재미 부분에서도 이 S클래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S580 가솔린 롱바디 모델인데 주행할 때 느낌은 이거는 그냥 롱바디 느낌보다는 숏바디 모델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직 타보진 않았지만 S400D 같은 경우에는 그냥 E클래스 정도 운전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만큼 주행의 안정성이라던가 주행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짜 엄청 시끄러운 시멘트 길인데도 소음 차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풍절음이 안 들리진 않아요. 이중 접합률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들려오는데, 잠깐만, 여기서 반자율 주행 세팅 들려오는 편이긴 한데 소음 차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기존 S클래스의 풀방음 행운 정도. 그러니까 이 차량에 만약에 또 방음을 추가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조용해질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핸들을 잡아라 라고 표기가 뜨는 거는 기존 모델이랑 좀 주기가 비슷한 것 같고요. 캔슬 버튼이나 이 스티어링 휠에서 조작하는 거는 꽤나 편한 편인데 요 스윕을 휠을 삭제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너무 편한 기능인데 그거를 잘 쓰던 브랜드에서 없애버렸다는 게 좀 아쉬워요. 원래 S클래스가 수납 공간이 완전 진짜 최악의 수준이었던 차량인데 그 모델보다는 좋습니다. 막 엄청 좋진 않지만 그 모델보다는 좋고요. 자, S클래스의 500의 베이지 시트 그리고 S클래스 580의 베이지 시트 요 두 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S580 같은 경우에는 도어를 열면 도어 트림 상단, 중반, 하단 전부 다 나파 가죽으로 덮여져 있고요. 대시보드도 나파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S580의 베이지 시트를 선택할 경우에는 발 매트부터 해갖고 그냥 전부 올 베이지로 적용이 되고, S500의 베이지 시트를 선택할 경우에는 하단부는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바닥 매트나 이런데 그 차이가 있고요. 요 가죽 질감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제가 주행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센터의 송풍구 부분이 유리창에 반사되는 그 경우를 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제 시트 포지션에서는 운전할 때는 그렇게 안 거슬려요. 근데 저 위쪽에 그게 딱 보여지는 게 한 번 딱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거슬리는 그런 정도 느낌이고요. 여기서 키가 요 정도 된다 요러신 분은 거의 거슬리지 않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뒤로 해서 타시는 분들이 오히려 요 송풍구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고, 자, 컴포트 모드입니다. 좀 멀미 좀 주의해 주세요. 지금은 자, 컴포트 모드 굉장히 휘청거리는 것 같죠?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 같은데 막상 주행할 때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그런 느낌이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 훨씬 빠르죠? 예,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 기존 S클래스보다 스포츠성에서 훨씬 보강이 됐다. 컴포트는 비슷한 수준인데 스포츠는 끝판이 됐다. 으짜자자, 이렇게 또 퉁칩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아주 골 때리는 차량이네요. S580. 그러니까 S560이 기존 모델이 컴포트 100%의 차량이라고 치면 AMG GT 4도어 뭐 이런 차량은 진짜 그냥 스포츠가 100% 컴포트를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인데, 이 S580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가 100%이긴 하나 스포츠가 빵프로는 아닌 약간 좀 묘한 차량입니다. 굉장히 세팅을 잘했고요.
확실히 이렇게 목숨을 걸었다, 엄청 노력해서 만들었다, 이런 티가 납니다. 단점을 찾아보면은 확실히 저속에서 변속기의 울컥거림 증상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벤츠 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 페달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존 S클래스는 가속 페달을 밟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면 이렇게 좀 발을 많이 떼서 밟았어야 됐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좀 많이 위로 높아져 있는데 이 모델은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보면 센터에 딱 맞고 왼쪽으로 살짝 휘긴 했는데 못 느낄 정도입니다. 기존 S클래스보다 개선이 됐네요. 막상 이렇게 운전자 시트에 앉았을 때 보면 이 차량이 넓이가 대시보드 쪽이 조수석이 이렇게 마른 목골로 딱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엄청 넓다라는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대신에 시트 포지션의 차이가 기존 모델이랑 가장 큰 차이 같아요. 기존 모델은 제가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맞췄을 때 룸밀러 위치가 진짜 되게 가까이 있었는데 좀 많이 멀어져 있고, 사이드 미러는 기존 모델보다 작아졌습니다. 근데 광각 미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 시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리어 엑셀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S580에서는 유턴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S500에서는 리어 엑셀 옵션을 넣어야 지금 이 차량이랑 똑같이 4.5도로 조향이 된다. 이 부분하고, S580을 구매하실 분들은 무조건 10도가 들어간 리어 엑셀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핸들을 제가 여기서 한 바퀴를 돌리는 시점, 한 바퀴에 거의 다 오는 시점부터 이 뒷바퀴가 조향이 되는 게 눈에 그냥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시내 주행을 할 때 유턴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주차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리어 엑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S580을 선택하시면 괜찮습니다. 따로 뭐 불편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가뜩이나 줄이 많이 서 있는 상태에서 번호표 뽑고 대기자가, 그런 상태에서 리어 엑셀 때문에 더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차를 타보진 않았지만 후진하려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막 꺾고 이렇게 할 때 이 후진되는 각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더 좋은 거를 맛보면 그 아래 등급이 확실히 티가 나겠지만, 얘만 타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S500이나 S400도 일단 없으니까 S580을 구매하시는 분은 딱히 신경 안 쓰실 것 같고, 자, 물이 많은 길, 기본적인 방음 좀 많이 잘 돼 있네. 방음이 좀 잘 돼 있네. 그렇게 해서 S580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은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요. 기본적으로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나고, 제동하는 거 좀 세게 밟아볼게요. 잠깐. 하나 둘 셋, 막 하나 둘 셋,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꽂힙니다. 그냥 꽂히고, 모니터 끝부분이 진짜 막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막 뭐 이런 부분 리뷰한 걸 봤는데,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든 BMW 벤츠랑 똑같이 이게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를 손으로 한다고 뭐 손에 상처가 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보이고요. 그냥 마감이 나쁘진 않은데 괜찮은데 뭐 깔 게 없다고 보여지고, 시트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스위치를 이걸 테스트를 해볼 생각으로 막 이거를 만지지 않는 이상 정확한 위치에 손을 갖다 댔을 때는 벤츠에서 사용하는 정도로 즉각 반응해서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들어가서 차량 레벨 높이기, 다시 한번 쇼바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무릉덩이가 있는 길이라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들은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할 때마다 필요한 기능들을 다 쓰니까. 우두두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길인데, 옛날 같았으면 세단을 가지고 이런 길을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도어에 지금 바퀴 한 이만큼은 잠겨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서스펜션을 높이고 나니까 그냥 SUV 타듯이 그런 식으로 넘어줬고요. 자, 차량 레벨 높이기를 끄고, 이렇게 뭔가 기능을 조작할 때 시선이 가는 거, 이 스위블 휠이 없어졌다, 이게 이번 S클래스의 최대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보여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속하는 부분은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그 이상 밟아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밸런스가 고속으로 올라가도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S클래스를 평가를 한다 그러면 예전의 S클래스 대비 굉장히 젊어졌다라는 게 차의 기본 컨셉 자체가 바뀌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얘네가 이 정도 스킬을 부렸는데 이 정도 스킬에서 더 낮은 연령대까지 커버할 수 있게 쭉 늘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컴포트 성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스포츠 성향이 플러스 알파로 추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20대가 타도 마음에 들 거고요, 50대가 타도 마음에 들 거고, 밟는 사람이건 천천히 다니는 사람이건 누가 타도 S클래스가 뭐 주행 능력으로 인해서 뭐 너무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 보여지고, 이 센서 민감도, 센서가 굉장히 민감하죠. 방지턱 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걸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 S클래스는 방지턱이 진짜 좀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넘으면 지금 차량은 이제 바퀴에서 딱딱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에어서스 들어간 차니까. 기존 모델은 꽉 하고 그 밑에 물받침 있는 부분 있죠, 물바지, 흙바지, 그 부분을 꽉 하고 찍었거든요. 너무 차가 꿀렁거리는 느낌이 나니까 꽉 하고 그 부분을 찍었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 승차감이었는데, 지금 모델은 방지턱을 넘는다거나 이럴 때 스트레스가 확실히 덜하네요.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그리고 방지턱 넘을 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기존 모델 대비 없어졌고요. 자, 기존 S클래스를 타시던 분이 이 S클래스를 다시 갈아탔을 때, 그러니까 S560 타던 사람이 S580을 탔을 때 업그레이드냐 업그레이드냐, 이걸 보면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 시리즈를 타시던 분이 이 차를 탔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 조작하는 게 불편하다, 요거 하나. 그 외에는 주행 능력에서는 깔 게 없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클래스를 계약해 놓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시승을 해보니까 빨리 받고 싶은 막 욕심이 날 정도로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시동이 꺼졌다가 이 걸릴 때 느낌이 그냥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동. 다 엄청난 주행을 하고 나서 연비가 리터당 한 5km대인데 일반적인 주행을 할 경우에는 한 7.5km 정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GLS 580은 평균적으로 한 5.8km 정도 막 타고 다닐 때, 얘는 한 7km 정도는 찍을 것 같고요. 진동 1도 없네. 진동이 전혀 없고, 소리가 8기통 표시를 낼 만한 정도로 소리가 좀 나는 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S클래스가 거의 끝판으로 나왔네요. 네, 끝판으로 나왔는데 핸들이 S클래스만의 핸들이 아니다, 뭐 이런 것 정도가 단점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요 가방이 주행하는 내도록 흔들림이 없었다. 다른 차량이었으면 아까 정도 급제동했으면은 가방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에어컨을 22도에 오토로 세팅을 해놨는데 송풍구 소리가 아예 안 들어가요. 네. 기존 S클래스 대비 저소음으로 공조기 장치도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GLS는 1단만 켜도 진짜 엄청 시끄러운데 S클래스에서는 에어컨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요거를 자유롭게 쓰셔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바람이 나오는지를 잘 못 느끼겠네. 이게 온도를 낮춰볼게요. 쭉쭉쭉쭉 한 16도에서 3단 정도. 진짜 더울 때 쓰는 거죠. 더울 때. 확실히 공조기 소리가 기존 모델보다 많이 조용해졌고요. 터치를 조작하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고, 화면이 OLED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영상 같은 걸 한번 재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